여러분 반갑습니다. 부회동산입니다. 자, 서울 강남에 가장 가까운 신도시 어디일까요? 예, 바로 위례 신도시입니다. 흔히 신도시라고 하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큰 택지의 주거와 문화, 상업, 그리고 업무 시설들이 계획적으로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는 살기 매우 좋은 고급 주거지구인데요. 반면에 철도 교통의 유무나 지리적인 위치로 인해서 특히 서울, 강남이나 송파 쪽으로의 대중교통을 통해 접근하기에는 조금은 불편함이 존재하는 그런 이미지 말이죠. 그런 신도시들 중 특히 서울, 강남이나 송파 쪽에 가장 가까운 신도시는 어디일까요? 예, 바로 위례 신도시입니다. 주거 환경은 말할 필요도 없고 지리적으로 서울이나 다름이 없는 데다가 대중교통도 점차 개선이 되어가고 있어 참 살기 좋은 지역이죠. 특히 인프라가 집중돼 있고 이제 남은 자리가 거의 없다고 생각되는 위례의 남쪽, 남위례 쪽에 청약권이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 공급인 신혼희망타운입니다. 예, 신혼부부요. 그런데 본인들이 부부인 건 맞긴 한데 신혼인지 아직 모르시겠다고요? 이 영상을 잘 보신다면 그 기준도 자연히 알게 되겠죠. 그럼 바로 살펴볼까요? 위례 신도시의 행정구역인 송파구, 하남시, 성남시 중에 성남시에 속하는 위치입니다. A2-7블록에 위치해 있고요. 총 단지 내세대수는 1309세대인데 이 중 군간사와 행복주택을 제외한 440세대가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되는 대상 물량입니다. 같은 단지 안에 군간사랑 행복주택이 함께 있는 그런 형태네요. 그리고 그 440세대 중 일부 세대는 사전 청약으로 이미 선발을 한 상태고요. 근본 본 청약으로 선발하는 세대수는 훨씬 수가 적긴 합니다. 정확한 본 청약 배정 세대수 조금 뒤 살펴볼게요. 자, 위례 신도시는 서울시 송파구와 경기도 하남시, 경기도 성남시 세 개의 행정구역이 합쳐져 있는 그런 신도시입니다. 위치 또한 그 세 지역이 겹쳐 있는 서울의 남동쪽에 위치해 있어 서울 잠실, 강남, 성남 판교 이런 업무지구에 가까운 신도시입니다. 위례 신도시는 먼저 주거단지들과 상업적 인프라가 조성된 남쪽과 상대적으로 조금 뒤에 조성된 북쪽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비교적 남위례 쪽에 교통, 상업, 문화시설들이 더 집중되어 있어서 생활 인프라 등은 더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A2-7블록은 바로 남위례 중심에 가깝게 위치해 있고요. 그 남위례 중심에는 아직 착공까지는 변수가 많고 한참 남은 상황이긴 하지만 위례 신사선의 위례 중앙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2-7은 그 위례 중앙역까지 도보가 가능한 역세권 단지이기도 하겠고요. 1월 9일 화요일부터 10일 수요일에 사전 청약에 당첨되신 분들이 접수를 먼저 하게 되겠고요. 본 청약은 1월 11일 목요일부터 10일 금요일까지 이틀간 접수받겠습니다. 1월 30일 화요일에 당첨자 발표가 있겠고요. 입주는 2026년 12월, 그러니까 약 3년 뒤로 예정이 되어 있네요. 타입은 55 타입 하나고요. 물론 세부적으로 4개의 평면이 나누어져 있겠고요. 55A부터 D까지의 세부 타입별의 세대수가 뭉뚱그려져 있는데 이거 세부 타입 선택은 안 되는 걸로 보이네요. 세부 타입은 복불복인가요? 정확히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대수를 한번 볼까요? 사전 청약을 이미 진행했다고는 하는데 그럼 본 청약으로 배정된 세대수는 얼마나 될까요? 440세대 중 이미 353세대를 사전 청약으로 선발을 하였고 남은 87세대가 일단은 본 청약 세대수입니다. 물론 사전 청약 당첨자가 접수를 하지 않아 남게 되는 세대수는 본 청약 물량이 합쳐집니다. 따라서 본 청약 세대수는 이보다 더 높아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게 아니라면 이 좋은 청약을 당첨되고도 포기할 그럴 분들이 많진 않을 것 같죠? 이 공급은 신혼희망타운입니다. 말 그대로 신혼부부가 그 대상인데요. 신혼부부라 하면 혼인신고를 한 지 7년 이내이거나 기간이 지났더라도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를 말하고요. 자녀에는 뱃속에 있는 태아도 포함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직 혼인 전이기는 하지만 1년 이내에 혼인사실 증빙이 가능한 예비 신혼부부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도 본 청약에 지원할 자격이 됩니다. 위례 신도시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이기 때문에 성남시 1년 이상 거주자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와 서울,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거주자에게 각각 물량의 30%, 20%, 50%를 공급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신혼부부의 조건뿐만 아니라 소득 및 자산 기준도 있어 자격이 다소 까다롭습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외벌이 130%, 맞벌이 140%의 소득 기준을 만족하셔야겠고요. 자세한 금액은 표를 참고하셔서 본인들의 소득과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산 기준의 경우 금융자산뿐만 아니라 자동차나 부동산 등의 자산들도 합친 뒤에 부채를 제외한 총 자산을 대상으로 3억 7,900만 원 이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점도 꼭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물량 중 30%는 혼인기간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나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물론 지역별 공급 비율로 나누어서 공급을 하겠고요. 선발 기준은 가점제입니다. 가점 기준표는 영상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의 분들에게 나머지 70%를 우선 공급 대상이 아니었던 분들에게 잔여 공급합니다. 마찬가지로 가점제로 선발을 하게 되겠고요. 지역별 공급 비율에 맞게 공급을 합니다. 자세한 가점 항목은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첨 시에는 몇 가지 제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재당첨 제한이 10년이고요. 전매 제한은 3년이 있습니다. 거주 의무가 5년이 있기 때문에 세를 주실 수는 없고 직접 거주하셔야 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분양가를 살펴보겠습니다. 타입별로 근소하게 차이는 있지만 발코니 확장비를 포함하여 약 6억 3천만 원에 책정되어 있네요. 위례 신도시에 새로 지어질 집이 6억 원대다? 일단 싸다는 느낌이 확 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추후 위신선이 개통된다면 위례 신도시 중앙에 역사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 역사가 결국엔 교통이나 상업의 중심지가 될 것이고 위례 신도시 내 단지별 입지를 논할 때도 이 역의 위치가 그 기준이 되겠죠. A2-7 블록까지는 도보로 500m 정도고 10분이 채 걸리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히 편리하게 역 이용이 가능한 위치네요. 학교 또한 가깝습니다. 바로 단지 옆에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고요.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가깝게 위치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6억 3천 정도의 분양가가 얼마나 저렴한지도 좀 살펴볼까요? 자, 위례중앙역을 기준으로 비슷한 평형대의 단지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같은 위례 신도시지만 행정구역이 서울이냐, 하남이냐, 성남이냐에 따라서 약간의 가격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입지라는 기준에서는 비슷하겠으며 게다가 본 청약 단지가 10여 년 이상 훨씬 신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서울 단지들보다 더 저렴할 것이다 라고 보기에는 어렵겠죠. 송파 더 센트레 22평형의 경우 8억 후반도 있지만 대부분 9억 초반대의 거래들이 보입니다. 조금 더 역에서 가까운 송파 꿈에 그린 위례 24단지의 21평형도 직거래를 제외하면 9억부터 9억 후반까지 실거래가가 찍혀 있네요. 마지막으로 역에서 가장 가까운 초역세권 단지인 위례 센트럴 자이는 22평형 기준 10억이 넘는 거래들이 있어요. 시세 차익이 확실하죠? 그런데 여기 함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본 단지는 의무적으로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 상품을 가입해야 합니다. 안 할 수 없어요. 총 담보 인정 비율과 대출 기간을 기준으로 10에서 50%까지 시세 차익의 수익을 정산하게 되는데요. 이거 뭐 말이 너무 어려운데 그냥 쉽게 말해서 얼마나 대출을 받느냐 그리고 얼마나 오랜 기간 받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집 팔고 나서 얻게 되는 수익금을 기금과 나누어 먹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자녀가 한 명이다. 그리고 가진 돈을 다 끌어모으니 지금 2억 5천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그래서 집값의 60%인 3억 8천 정도는 대출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여 대출 기간을 19년으로 하게 된다면 나중에 집을 팔고 나서 생긴 시세 차익의 15%는 기금에다 줘야 한다는 겁니다. 대충 나중에 집을 팔면서 약 3억 원의 시세 차익이 생겼다면 4,500만 원은 기금에 줘야 한다는 얘기죠.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금액입니다. 근데 사실 저 돈이 아깝다고 충분히 당첨될 자격과 가점이 됨에도 청약을 안 한다면 그것이 과연 현명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자녀가 많을수록 담보 비율이 적을수록 대출 기간이 길어질수록 본인 몫이 더 커지는 그런 형태이긴 합니다. 이 점도 꼭 염두에 두시고 청약하시면 좋겠어요. 사실 위례 신도시가 입지적으로는 상당히 좋지만 그간 대중교통으로는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신도시를 관통하는 철도교통이 없다는 점이 크고요. 신도시 특성상 버스 교통이 배차 간격이나 경로 등에서 좀 비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려면 남쪽 끝에 있는 남위례역이나 북쪽 끝에 위치한 마천역, 그리고 서쪽 끝에 위치한 복정역을 버스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배차 간격이 뒤죽박죽인 경우도 있고요. 신도시는 여기저기 다 둘러서 가는 그런 버스 경로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기에는 너무 좋은 신도시인데요. 이제 곧 그 약간의 불편함까지도 크게 개선될 예정입니다. 바로 위례 신도시를 북남으로 관통하는 트램을 이용해 지하철역까지 편하게 이동이 가능하겠네요. 물론 먼 미래긴 하지만 훨씬 더 시간이 지난다면 위례 신사선도 이용이 가능할 수 있겠고요. 단지에는 군관사와 행복주택이 같이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에 해당하는 동들은 동쪽에 위치해 있고요. 평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55 단일 크기로 평면 자체는 선택이 청약시 안 되는 걸로 보여졌는데요. 복불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어쨌든 살펴보겠습니다. 동호수에 따라 정남향과 정동향으로 보여지는 55A 타입입니다. 판상형이고요. 알파룸까지 가능한 4베이 구조네요. 알파룸이긴 하지만 방 3개, 화장실 2개고요. 드레스룸으로 구성이 가능한 공간도 보이네요. 다용도실 역할의 발코니도 보이고요. 작은 크기지만 상당히 잘 뽑았습니다. 다음은 타워형의 B1 타입입니다. 동호수에 따라 정남향과 정동향으로 배치되어 있고요. 알파룸을 포함하여 방 3개, 화장실 2개, 다용도실 역할의 발코니가 보입니다. 드레스룸은 따로 표기는 없는데 구조상 침실 1쪽에 배치가 가능한 부분이 보이긴 합니다. B2 타입은 정남향이고 B1과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현관문의 방향이 좀 달라 보이긴 하네요. C 타입입니다.
4베이의 판상형이고요. 정남향으로 보여지네요. 알파룸 포함 방 셋에 화장실 둘, 다용도실 역할을 할 발코니가 보이고요. A타입과는 다르게 팬트리 공간이 있네요. 마지막 D타입입니다. 타워형이고요. 거실 기준으로는 동향으로 보이네요. 평면 구조가 타워형이면서도 살짝 특이하긴 합니다. 알파룸 포함하여 방 셋에 화장실 둘에 다용도실이 있고요. 현관 창고가 비교적 큼직하게 있습니다. 안방과 다른 방들이 조금은 분리된 느낌의 평면으로 보여지네요. 피트니스나 골프 연습장을 포함하여 무난한 커뮤니티가 존재합니다. 불편함 없이 생활하기에는 충분히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2024년 1월 9일 화요일부터 10일 수요일 사전 청약 당첨자들의 접수를 먼저 받고요. 11일 목요일, 12일 금요일 이틀간 본 청약 접수를 받습니다. 1월 30일 화요일 당첨자 발표고요. 자, 많은 분들이 거주를 희망하는 곳이죠. 위례신도시. 저도 수년간 거주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실거주에 있어서도 정말 살기 좋았던 곳으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격이 되시는 신혼부부시라면 입지도 그렇고 시세 차익도 그렇고 반드시 도전을 해보셔야 되는 곳입니다. 부회동산 시청자분들에게 당첨의 행운 함께하길 바라며 오늘도 저는 이만 하산하겠습니다. 오르면 돈이 보이는 부회동산이었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